목포의 한 주민센터에서 한 민원인이 흉기를 소지한 채 나타나 직원을 협박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공무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런 일, 대책은 없는지 취재했습니다.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세계 수영대회 경기장들이 폭염 대책 마련에 바빠졌습니다. 특히 야외 경기장인 하이다이빙은 마땅한 대책도 없어 관람객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최근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해바라기가 만발한 전남의 한 간척지가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해바라기 농장인 이곳은 휴일에 만여 명이 찾기도 합니다. 목포에서 전해드립니다. 목포의 한 주민센터에서 민원인이 흉기를 들고 찾아와 직원을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본청 민원실에는 청원 경찰 등이 상주해 있지만 같은 공직자여도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이런 위험에 무방비 상태입니다. 손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일 오후라 비교적 한산한 목포의 한 주민센터. 30대 건장한 남성이 양손에 흉기를 들고 들어옵니다. 이 남성은 곧장 민원 창구로 흉기를 직원 앞에 내려놓고선 무언가를 요구하고 잠시 뒤 화를 내며 흉기를 탁상에 내던지며 주민센터 직원을 위협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35살 A씨는 밀린 가스요금과 월세를 주민센터가 대납해달라고 요구하며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직원과 주민센터를 찾은 주민들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됐습니다. 망치랑 카트칼 들고 와서 민원대를 두드리며 죽이겠다고 공갈 협박하여 굉장히 두렵고 무섭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8월에도 경북의 한 면사무소에서는 한 민원인이 엽총을 난사해 공무원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주민센터가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지만 시중은행이나 공공기관처럼 경비 인력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위험 상황에 곧바로 신고할 수 있는 비상벨이나 유리가림막을 설치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하지만 전체 주민센터 3천여 곳 가운데 비상벨을 설치한 곳은 500곳 정도로 설치율은 14.5%뿐. 일부 민원인의 공격적 행동이 빈번해지고 있지만 행정 최일선에서 뛰는 주민센터 직원과 주민들은 위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천사대교 일부 구간이 흔들린다는 운전자의 신고가 접수돼 당국이 원인 파악에 나섰습니다. 신안군은 오늘 정오쯤 사장교로 이뤄진 천사대교 암태도 방향 첫 번째 교각 부근에서 다리가 흔들린다는 운전자의 신고가 접수돼 한국기술관리공단에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슷한 시각 이 일대를 지난 다른 운전자도 비슷한 흔들림을 느껴 조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의 국내 압류 재산을 현금화하기 위해 법원에 매각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올 들어 미쓰비시 측에 3차례에 걸쳐 협상을 요구했지만 미쓰비시 측은 모두 거부했습니다. 김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법원 판결 즉각 이행 실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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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의 국내 압류 자산에 대해 매각 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8개월 만입니다. 미쓰비시 중공업 자산 상표권 2건, 특허권 6건에 대해서 매각 명령을 신청했음을 알린다. 미쓰비시 측이 침묵하는 사이 고령의 피해자 3분이 숨졌고 결국 강제 집행에 나서기로 한 겁니다. 이 원고들이 생존해 있을 때 문제의 일부라도 적어도 판결이 확정된 문제는 일단락하고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시민 모임은 지난 2006년 아베 총리의 국회 대정부 답변도 공개했습니다. 일본이 1965년에 무상 지급한 3억 달러는 한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스스로 한일 청구권과 별개라고 답해놓고 이제 와서 말을 바꾸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요지부동입니다. 일본은 자산 매각 움직임을 우려한다며 한국 정부에 대응하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고령의 원고들은 기다릴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압박을 당하고 지금까지 73년을 지금 한이나 올해나 내년에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기다린 것이 그냥 우리는 기다릴 나이가 없어요. 매각 신청을 해도 감정평가와 경매 등을 거쳐 실제 매각 작업이 이뤄지기까지는 적어도 6개월이 넘게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무안군의회가 일본의 반도체 부품 수출 규제를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 침략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규탄하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무안군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일본은 한일 우호 관계와 세계 경제 질서를 위협하는 수출 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정당한 배상과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의회는 또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이번 일을 기회로 첨단 산업 소재의 자급화 등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국내 선발전 정책을 총괄할 선발전연구원 설립 필요성과 운영 방안을 담은 연구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남도는 섬 주민 삶의 질 개선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섬 정책 수립을 위해 정부 출연기관 형태의 국책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는 용역 결과를 근거로 정부의 선발전 연구원 설립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 선발전 연구원 설립을 위한 법률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경기장마다 폭염 대책 마련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야외 경기장인 하이다이빙은 마땅한 대책이 없어 관람객들의 불만이 속출했습니다. 유승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20m 이상 다이빙대에서 뛰어내리며 짜릿한 연기를 선사하는 하이다이빙. 오늘 전체 입장객은 2,200여 명으로 어제보다 관람석이 붐볐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가장 더운 한낮에 열리는 탓에 상당수 관람객은 더위에 지쳐 박수칠 기력조차 없습니다. 사실 저도 중간에 너무 더워서 못 버티겠다 싶어서 나왔거든요. 의자도 뜨겁고 오늘 날씨가 많이 뜨거워서 조금 관람하기 힘들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늘막이 설치된 VIP석은 그나마 좌석에 여유가 있고 버틸만 합니다. 하지만 일반석은 더위를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30여 분 만에 경기장을 나오는 관람객들이 속출했고 불만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우산도 못 쓰게 어디 서울에서 왔어요. 서울에서 이거 관람하러 오신 예. 아유 지금 끊고 그냥 보다 가는 거예요. 대회 조직위원회가 급하게 생수 2,000병을 관람객에게 나눠줬지만 더위를 피하기엔 역부족입니다. 매표소 주변과 이동 통로에 설치한 물안개 분사 장치와 쉼터 천막도 정작 관람석엔 소용이 없습니다. 2시간 간격으로 해서 살수차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깔판을 준비해서 바닥에 놓아서 앉을 수 있도록 이렇게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직위는 내일 폭염 대책을 추가하기로 했지만 하이다이빙 경기는 내일 끝납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이처럼 더운 날씨에도 전남의 한 간척지가 여름철 새로운 관광 명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해남의 해바라기 농장인데요. SNS를 통해 알려지면서 평일은 물론이고 휴일이면 10,000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박상훈 기자입니다. 눈부신 태양 아래 펼쳐진 해바라기밭. 바람결에 넘실대는 샛노란 물결이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어린아이 키만큼 자란 해바라기밭에 들어가 소중한 추억을 담습니다. 30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해바라기 농장입니다. 해바라기 농장이 너무 넓고 또 그림 같은 분위기에 마치 외국에 온 것 같아서 다음에 또 오고 싶어요. 척박한 간척지가 해바라기 밭으로 바뀐 건 6년 전. 갯벌을 매립해 농지로 활용할 계획이었지만 쌀이 남아 돌면서 대체 작물로 해바라기를 재배했습니다. 그림 같은 풍경이 SNS를 통해 알려지면서 휴일이면 10,000명 이상이 찾는 관광 명소로 떠올랐습니다. 한여름이 지나고 꽃이 지면 열매와 푸른 줄기는 소 사료로 쓰입니다. 꽃은 7월 초부터 펴 있었고요. 아마 8월 초까지는 유지가 될 것 같아요. 건조가 다 완료된 후에는 분쇄를 해서 그거를 줄기와 꽃이 함께 소 사료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관광객이 몰려들자 마을 주민들은 직거래 장터를 설치하고 관광객들에게 지역 농특산물을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버려진 땅이었던 간척지에 핀 해바라기 물결이 한적한 농촌 마을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훈입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베트남 출신 이주 여성 아내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 등으로 남편 36살 김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일 자신의 집에서 아내 A 씨를 주먹과 발 등으로 폭행하고 3살 난 아들의 발바닥을 때리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광주 출입국 관리사무소와 협력해 피해 아동의 국적 취득 절차를 지원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긴급 경제 지원과 신변 안전 조치 요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차례 미뤄진 목포 해상케이블카 개통일이 오는 9월 6일로 결정됐습니다. 목포시와 목포해상케이블카 주식회사는 해외에서 제작된 메인 로프를 현재 해상 구간에 설치를 완료했고 다음 달까지 육상 구간의 로프 설치도 완료할 예정이라며 시운전을 거친 뒤 정식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목포해상케이블카는 지난 5월 모든 시설물 설치를 완료하고 개통할 예정이었지만 메인 로프에 미세한 풀림 현상이 발생해 메인 로프 전체를 재설치하기로 결정하고 개통 시기를 연기해왔습니다. 휴가철을 맞아 신안 암태에서 서울과 광주를 오가는 시외버스 이용료가 할인됩니다. 신안군은 오는 25일부터 9월 말까지 암태에서 서울과 광주를 오가는 금호고속 시외버스 요금을 기존 36,000원에서 25,800원으로 30% 할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안 관내에서 금호고속 승차권을 제시하면 공영버스와 유료 관광지를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름이 앞으로 다가온 섬의 날 행사와 관련해 김영록 지사가 섬과 해양 가치를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목포였습니다.